저금리 시대에 온갖 성장주들이 스토리만으로 날아다니던 시기가 있었죠. 그 열풍이 꺼진 지금 시장이 다시 찾고 있는 건 결국 실물 자산이랑 확실한 현금 흐름입니다. 그 중심에 말 그대로 현금 뽑아내는 ATM 같은 비즈니스를 가진 텍사스 퍼시픽 랜드 TPL이 있습니다. 2026년 경제 환경도 예전이랑은 다릅니다.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지나 내려오고 있지만 공급망 재편이랑 에너지 전환 비용 때문에 예전처럼 물가가 확 꺼지진 않죠. 그래서 시장은 이 높은 비용 구조에서도 가격 결정력이 있고 인플레를 이길 수 있는 자산이 뭐냐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정학 리스크가 커질수록 각 나라가 제일 먼저 챙기는 게 에너지 안보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퍼미안 분지는 가장 효율적인 국내 생산기지라 자본이 계속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이 돈의 방향성이 결국 그 땅의 소유주인 TPL의 자산 가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AI 혁명 얘기하면 다들 GPU, 칩, 모델 성능만 보는데 정작 병목은 다른 데서 생기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결국 전기와 물, 그리고 그걸 깔 수 있는 땅이 필요하거든요. TPL은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풀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는 점에서 AI 시대 인프라의 숨은 키 플레이어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제일 먼저 알아본 건 기관들입니다. 2025년 하반기 기준으로 기관 투자자가 TPL 지분의 약 70% 이상을 들고 있을 정도로 이 회사를 오래 들고 가야 하는 인프라 자산으로 보고 있어요. 단기 트레이딩용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에 깔고 가는 코어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플레이어가 호라이즌 키네틱스입니다. TPL 지분을 15% 정도 쥐고 있는 최대 주주인데 2026년 초에도 주식을 더 사들이고 있어요. 이 가격에서도 아직 싸다라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셈이죠. 2024년 말 TPL이 S&P 500 지수에 편입되면서 개임의 룰이 한번 바뀝니다. 이 순간부터 전 세계 인덱스 연기금, 대형 펀드들이 규정상 TPL을 일정 비율 이상 담아야 하는 구조가 된 거예요. 일종의 강제 매수 버튼이 눌린 셈이라 수급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5년 12월에 있었던 3대 1주식 분할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가주였던 TPL이 분할을 통해 개별주가 레벨을 낮추면서 개인 투자자도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죠. 그 결과 거래량이 살아나고 주가 변동성도 이전보다 탄력 있게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TPL의 본질은 퍼미안 분지의 지주입니다. 직접 시추 리스크를 떠안지 않고 88만 에이커 땅 위에서 일어나는 각종 개발 생산 활동에 대해 통행세를 받는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쉽게 말해 남들이 땅 위에서 뭘 하든 TPL은 안정적으로 로열티를 가져가는 모델입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숫자가 말해줍니다. 2024년 기준으로 순이익 마진이 64% 수준, EBITDA 마진이 약 80%에 달하는데 웬만한 소프트웨어 기업도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이미 성숙한 기업인데도 이 정도 마진을 유지한다는 건 구조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비즈니스라는 뜻입니다. 로열티 비즈니스의 또 다른 장점은 유가 사이클 방어력입니다. 유가가 흔들려도 TPL이 받는 건 생산량 곱하기 쌓인 로열티율이기 때문에 퍼미안 분지 전체 생산량이 늘어나면 실적이 방어되거나 오히려 성장할 수 있거든요. TPL은 실제로 로열티 생산량을 빠르게 늘리면서 유가 하락 구간에서도 실적을 지켜낸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TPL만의 거대한 해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텍사스 사막에 펼쳐진 약 88만 에이커, 우리식으로 치면 약 10억 평이 넘는 영토는 물리적으로 복제가 불가능한 자산이에요. 같은 조건으로 제2의 TPL을 새로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TPL의 캐시카우는 석유, 가스 로열티입니다. 2025년 한 해에만 4억 달러가 넘는 로열티 매출을 찍으면서 시추 회사들이 힘들어져도 땅 주인은 꾸준히 현금을 챙기는 구조를 보여줬어요. 원유 가격에만 올인하는 대신 생산량과 개발 활동 전체에 베팅한 모델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부동산 임대와 지역권 수입도 무시 못할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파이프라인 하나, 전신주 하나를 세울 때마다 땅을 쓰는 대가로 돈이 들어오는데 이런 지상권, 지역권 수입이 분기 기준 수천만 달러 단위로 쌓이고 있어요. 개별 프로젝트는 작아 보여도 전체로 모이면 꽤 의미 있는 캐시플로우를 만들고 있습니다. TPL이 보유한 약 28,000 NRA의 관건도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생산과 매출 일부를 로열티로 가져오기 때문에 엑손모빌 같은 메이저가 퍼미안에서 잘 될수록 TPL도 함께 수혜를 보는 구조예요. 대형 오일 메이저들의 CAPX가 결국 TPL 주주의 배당과 자사주 매입 재원으로 돌아오는 셈입니다. 운영사 입장에서도 TPL은 고마운 존재입니다. 수천 명의 소액 지주와 일일이 협상하는 대신 TPL이 통합된 단일 카운터파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시추부지, 도로, 파이프라인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거든요. 이 운영 효율성이 TPL의 협상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퍼미안에서 시추를 하려면 생각보다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TPL은 하루 최대 100만 배럴 수준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사실상 이 지역 수자원 공급망을 장악한 플레이어로 올라섰어요. 땅만 가진 게 아니라 그 위에 물 흐름까지 쥐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추가 끝나면 나오는 염수, 오염수 처리에도 TPL이 개입해 인프라 사용료와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생산수, 프로듀스트 워터 관련 수익만 해도 1억 달러를 넘기며 또 다른 성장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TPL이 준비하고 있는 동결 담수와 프리즈 디셀러네이션 기술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오염된 물을 냉동 해빙 과정을 통해 재이용 가능한 물로 바꾸는 기술인데 물이 귀한 사막 환경에서 시추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카드예요. 이게 상업적으로 완전히 자리 잡으면 TPL은 단순 수자원 공급자를 넘어 기술 해자까지 보유하게 됩니다. 물 사업은 이제 TPL의 핵심 축 중 하나입니다. 2017년 별도 법인으로 출발한 이후 현재는 전체 매출의 30% 후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수준까지 성장했어요. 석유 로열티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자원 서비스로 비즈니스를 다변화한 점이 시장에서 높게 평가받는 부분입니다. AI 인프라 쪽에서도 상징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구글 전 CEO 에릭 슈미트가 참여한 볼트 인프라 프로젝트가 TPL의 영토를 AI 시대 핵심 데이터 센터 부지로 선택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부동산 계약이 아니라 이 땅이 앞으로 AI 인프라의 허브가 될 수 있다는 강한 신호입니다. TPL은 여기서 땅만 빌려주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약 5천만 달러 규모로 볼트 지분에 직접 참여하면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의 공동 주주가 되는 길을 택했어요. AI 인프라 성장의 지분을 직접 가져가겠다는 결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물 공급 우선 거절권입니다. 데이터 센터 냉각에는 막대한 물이 필요한데 TPL이 이 지역에서 물 공급에 대해 우선 공급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구조예요. AI 인프라 CAPX가 커질수록 TPL 수자원 사업의 추가 성장 여지도 함께 열려있는 셈입니다. TPL의 땅은 AI 데이터 센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탄소 포집 설비, 심지어 비트코인 채굴 데이터 센터까지 에너지와 컴퓨팅이 필요한 거의 모든 차세대 인프라를 수용할 수 있는 스케일을 가지고 있어요. 땅이 많다를 넘어서 무엇이든 지을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게 큰 차이입니다. 경영진 스토리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CEO 타일러 글로버는 퍼미안 분지의 잠재력을 믿고 일찌감치 공격적인 관권 인수와 인프라 투자를 밀어붙였어요. 당시엔 퍼미안 피크아웃 논쟁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베팅이 지금의 TPL 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머레이 스탈이 이끄는 주주 측의 움직임도 중요했습니다. 한때 폐쇄적인 신탁 구조였던 TPL을 현대적인 법인 구조로 전환하고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주주 운동이 있었거든요. 이걸 통해 자본 배분과 의사결정이 훨씬 시장 친화적으로 바뀌면서 기업 가치 재평가의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TPL의 주주 환원 트랙 레코드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배당을 꾸준히 늘려왔고 2024년에는 주당 10달러 수준의 특별 배당까지 지급했어요. 벌어들인 돈을 실제로 주주에게 돌려준다. 라는 신뢰가 쌓여있는 회사입니다. 주가 차트도 그 흐름을 잘 보여줍니다. 지난 5년 동안 TPL은 수백 % 단위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해왔어요. 현재도 고점 근처에서 버티는 모습 자체가 시장이 이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꽤 높게 보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다만 밸류에이션은 분명히 양날의 검입니다. 현재 TPL의 P/E와 각종 멀티플은 역사적 평균 대비 프리미엄 구간에 있기 때문에 작은 실적 미스에도 주가가 민감하게 흔들릴 수 있는 단계예요. 바로 이 점이 좋은 회사와 좋은 가격을 분리해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짚어야 할 건 리스크입니다. TPL의 매출과 이익은 사실상 100% 퍼미안 분지에 묶여있기 때문에 텍사스 연방정부의 규제 변화, 환경 규제, 지질학적 변수 같은 요인이 항상 잠재 리스크로 존재합니다.